여기 괜찮을까요? 이 지역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안 오르는 지역의 공통점을 아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집 사면 안 되는 안 오르는 지역 5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빠지는 곳에는 돈도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지역은 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 그 집을 사고 싶어 해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지 않고 정체되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가 빠져가는 동네가 더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경제활동의 중심이고 아이를 키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면 지역 상권도 함께 침체되고 학교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 곳, 그곳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지역을 갔었는데요. 가서 정말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놀러?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집값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지역은 개발 호재는 말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여기 곧 GTX 들어옵니다. 여기 대규모 개발 예정입니다. 여기 사업단지 조성 중이에요. 듣기만 해도 설레죠. 하지만 이런 말로만 있는 호재가 얼마나 많이 실현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재를 믿지 않아요. 저는 호재 중에서 확정된 호재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요, 예산 확보, 공사 착공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GTX나 지하철 같은 교통 인프라는 계획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가격에 반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계획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공식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예산 확보 여부인데요. 제가 그 예산 발표할 때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타라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 그리고 착공 일자 전에 그 공사를 맡는 업체가 어딘지 확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면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면 더 좋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바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인데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지역은 이 3가지 모두 부족한 곳입니다. 오르는 지역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3가지 중 최소 2가지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처럼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모두 좋은 곳은 계속 오르죠. 반면 판교나 분당처럼 학군과 생활 인프라는 좋지만 교통이 조금 불편한 곳도 꾸준히 오릅니다. 또는 홍대나 합정처럼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좋지만 학군이 조금 약한 곳도 가치가 상승하죠.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부족한 곳은 어떨까요? 이런 지역은 실수요자도 없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특히 초등학교가 먼 동네는 정말 조심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30, 40대 수요층이 절대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상담해드린 한 가족은 아파트를 고를 때 초등학교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 학교에서 가까운 동은 더 비쌌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동에서 살았는데요. 전세도 가장 먼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투자 지역을 체크할 때 반드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3가지 모두 확인하세요. 이 중 2가지가 좋지 않다면 미래에 가격이 오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곳은요, 매물이 계속 쌓이는 동네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요. 매물이 쌓인다는 건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을 어떻게 찾냐면 아실 어플에요. 주기적으로 매물수가 올리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만 체크해도 이쪽에 매물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매물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 동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 원리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합니다. 이런 동네에 투자하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지역은 실거래가가 최근 1년간 무반응인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큰 조정을 겪었지만 2024년에 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가격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지역은 투자 가치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최근 1년 동안 세대수 비해 10% 정도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고요. 아예 별로 없다. 미만이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는 거래가 없는 지역이구나. 특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도 끔찍하지 않는 지역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상승기에 오르지 않는 지역은 하락기에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안 오르는 지역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투자할 지역이 정해졌다면 최소 2-3번 직접 방문해 보세요. 평일 저녁, 주말 오후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의 활기, 상권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주차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의 연령대를 관찰하면 그 지역의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장 저렴해 보인다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여러분에게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